여러분, 1996년 6월 28일 오전 11시 58분쯤 경기도 오산시 원동의 한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3일 전 실종됐던 개인택시 운전사인 당시 45세의 조 씨가 자신의 쏘나타 택시 트렁크에서 9군데의 예리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 상태로 봤을 때 사망한 지 한 이틀 정도가 지난 듯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때 이 시신이 택시 안에서 발견됐고 이 택시 기사의 살해 사건이었다 보니까 처음에 경찰은 이거 강도 사건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승객으로 가장한 범인이 택시에 타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나?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조 씨의 주머니에 현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라진 돈은 없고 온몸은 흉기에 찔려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원한 등에 얽힌 계획적인 살인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경찰은 이런 상황을 알려야 되니까 바로 이 조 씨의 집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 씨에게 혹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없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경찰 확인 결과 이 남편 조 씨 평소에 노름판에 빠져가지고 집에 허구한 날 안 들어오는 사람이었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아내와의 사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는 특별한 단서가 없는 거예요. 노름판에 빠져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돈 관련해서 원한에 이제 사 있는 원한을 좀 가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조사를 했지만 전혀 깨끗한 거예요. 사망한 조 씨한테 원한을 가진 사람 없다. 그런데 이 경찰이요, 촉이 있잖아요. 조 씨한테 원한을 가진 사람 없는데 이 경찰이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야. 가만 생각해보니 원한을 가진 사람 있잖아. 누구? 아내. 이 아내는 남편한테 원한이 있지 않을까? 허구한 날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나가가지고 빚만 쳐 만들어가지고 오고 노름판에 빠져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남편이 배기 싫었겠어요. 거기다가 아내가 이 자기 남편이 죽은 채 발견이 됐다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 장례식에서도 안 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신 확인조차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이때 이 경찰, 아내가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촉이 온 거예요. 이에 경찰은 이때 사망한 조 씨의 보험 내역을 확인해 보게 되는데 딱 이 사건이 벌어지기 4개월 전에 이 아내가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을 무려 7개나 들어놨네. 그 금액만 1996년 당시에 2억 7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거 뭔가 안에 썩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구나. 바로 경찰은 이 조 씨의 아내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내가 늦은 시간에 막 눈치를 보면서 모텔로 쓱 들어가네. 이 안에 내연남이 있구나 라는 걸 경찰이 알게 됩니다. 뭔가 이 사건의 라인이 잡히죠. 경찰은 바로 이 아내 최 씨를 소환했습니다. 사망한 남편 명의로 보험을 엄청 넣어놨던데 이거 유지하려면 힘들었을 텐데 생활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 그거야 제가 그냥 적금 넣는다 치고 열심히 일해서 거기다가 놓고 있었던 거예요. 자꾸 이 아내가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에 경찰은 조금 더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죽은 남편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거짓말 그만해요. 우리가 당신 내연남까지 불러와야지 정신 차릴래요?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갑자기 막 울면서 아니에요. 제가 안 죽였어요. 전 안 죽였다고요. 자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에 경기도 평택에서 이 남편이 버스 운전만 한 10년을 하다가
이 아내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3천만 원 대출 보증을 서줘가지고 개인 택시를 사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남편 조 씨와 아내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 금방이라도 떼돈을 벌 것 같았거든. 여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그런데 남편의 이런 초심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 남편이요, 같이 택시 일하는 사람들 몇 명이랑 노름에 빠져가지고 택시 일은 안 하고 노름판에 앉아서 화투장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따지도 못해. 10판 하면 9판, 8판을 다 읽는 거예요. 갚아야 할 빚은 많은데 빚을 더 만들고 자빠졌어. 당연히 아내 속이 뒤집어지죠. 나가라고, 집 나가라고. 나는 너 같은 남편 필요 없다고. 아내는 당연히 이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나는 빚을 갚아보겠다고 얼음물에 손 담그면서 세차장에서 쎄빠지게 일하고 가게에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라는 새끼 너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고. 당장 꺼지라고 내쫓은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이 남편은요, 친구가 하는 당구장에 얹혀서 거기서 이제 잡일을 해주면서 먹고 자고 지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내쫓고 나면 남편이 좀 속 좀 차리고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 남편, 이 상태에서 바람까지 난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감자탕집 아줌마랑 바람이 나가지고 히덕거리고 모텔에서 둘이 나오는 걸 이 아내가 딱 목격까지 하게 된 겁니다. 와, 아내 빡 돌죠. 와, 내가 미쳤지. 저걸 남편이라고. 아우, 그냥 진짜 이혼하자.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마음 있어가지고 그 누님을 만난 게 아니야. 그 누님이 한 번씩 그렇게 같이 보내주면 돈을 주더라고. 나 방금도 50만 원 받았어. 그 누님이 감자탕집 하면서 돈을 꽤 많이 벌었나 봐. 강남에 건물도 2채나 있다고 하더라고. 라고 아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내, 순간 혹한 겁니다. 그 감자탕집 아줌마가 그렇게 돈이 많아? 그럼 잘만 하면 그 여자한테 돈 좀 뜯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남편 조 씨랑 짠 거예요. 이 남편 조 씨가 평소처럼 그 감자탕집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모텔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내가 남편 조 씨의 친구랑 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막 찍고 그걸로 협박해서 돈을 뜯는 거지. 이걸 계획을 한 겁니다. 이 계획은요, 척척 진행이 됐습니다. 아내 현장을 덮쳤고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그런데 이 감자탕집 아줌마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이 아내가 감자탕집 가가지고 나이살 먹어가지고 남자 좋은 건 알아서 도대체 이거 어떡할 거야? 하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다시 안 만나겠다고 하면 다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억만 주면 경찰서 갈 거 없이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그랬더니 이 감자탕 아줌마, 보상. 이제 보니까 한몫 뜯으려는 생각인가 본데 누구 맘대로 이게 어따 대고 협박이야, 협박이. 1억? 그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에라이 도둑년아. 경찰서 가자. 가. 나 자식 새끼 다 키웠겠다. 남편도 이미 가고 없겠다. 나 아쉬울 거 없어. 가자고. 경찰서 가. 이 감자탕집 아줌마 센 거예요. 와, 아내가 못 해보겠어. 그렇게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남편 조씨 정신 차렸을까요? 아니요. 전혀 차리지 못했습니다.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못 끊어. 그러니 누가 죽어나겠습니까? 혼자 빚 갚으랴, 자식 새끼 키우랴, 아내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내, 이 남편의 절친한 친구와
한 잔, 두 잔, 술 한 잔 하다가 가까워지게 됐고, 이 아내와 남편의 친구가 이제 불륜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이 남편 친구는요, 남편 조 씨랑 헤어지고 자기한테 오라고 자기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남편을 죽일 작정으로 보험을 몇 개 들었는데 그렇게 몇 개 들고 나니까 안 그래도 없는 돈 보험금 붓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보험에 든 지 4개월 만에 이 아내는 남편 친구와 짜고 남편을 그냥 죽이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사건의 그날 이 아내는 남편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다 용서한 것처럼 그 누구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이 남편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술에 만취했을 때 이때 이 남편의 친구가 나타나서 흉기로 무려 9군데나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 조 씨를 택시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시신유기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 모든 자백을 들은 경찰, 이 내연남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내연남은 카센터 직원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남자였어요. 다행히 어디로 도주하지 않은 상태였고 일하다가 바로 체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던 아내와 내연남, 그러니까 남편 친구죠. 정말 믿을 사람 없는 거예요. 이 남편 입장에서는 죽는 그 순간 자기 친구가 자기를 죽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아내와 내연남 이 두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을 드는 그 순간부터 남편을 죽일 생각이었던 거죠. 최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살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가정 내 범죄의 경우에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믿고 평생 가야 되는 그런 부부 사이가, 가족 사이가 도박이나 돈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96년 경기도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